인류 역사의 본능, 성차별. 인류 역사에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을까? 인류학자들의 말로는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한다. 흔히들 최초의 인류 사회는 모계 사회라고 하는데, 이는 아버지가 사냥을 나가고 어머니가 홀로 남아 육아를 맡는 과정에서 정착 생활이 여성들로부터 출발했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다. 모계 사회에서도 사냥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당연히 어머니보다 우월한 존재였다. 때문에 어머니가 정착 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게 된 이후로는 아버지들은 더 이상 힘들게 사냥을 나가지 않게 되었고, 여자들을 힘으로 제압하면서 약탈적인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인류학에서 흔히 말하는 부계 사회는 이렇게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존 여비의 현상은 전통시대에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공통된 현상이었고, 또 인류 사회의 본능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남편에 의해 억압당하고 구타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아내들의 모습에는 그다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반면에 아내가 남편에 대해 가학행위를 했을 때는 사람들은 악처라는 이름으로 신랄하게 비난을 했고, 또 아내에게 순종적인 남편은 공처가라는 불미스러운 타이틀로 조롱하곤 했다. 우리가 흔히 악처의 표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를 보더라도 따지고 보면 유별나게 악행을 한 것도 아닌데 훌륭한 철학자인 남편을 깍듯이 모시지 않았다고 해서 2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고두고 비난을 받고 있는 터였다.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던 조선사회, 성리학 질서가 지배를 했던 조선시대 사회에서 사대부가의 경우 이미 여말선초 시기부터 일반 백성들은 18세기부터 남존 여비의 사상이 뿌리 깊게 파고들기 시작하여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여인들의 행동은 마치 인륜을 어긴 사회의 악쯤으로 간주되기에 이른다. 한마디로 폐륜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학식 있는 여성들조차도 스스로 순종적인 여성상을 지향하였는데, 인수대비의 경우 내혼이라는 책을 만들며 이렇게 썼다. 인수대비, 아들은 이리 갔더라도 오히려 약해질까 염려스럽고, 딸은 쥐 같더라도 오히려 범 같아질까 두렵다. 그녀는 한술 더 떠 어찌나 여성들에게 순종을 다그쳤던지 시아버지인 세조한테도 폭빈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였다. 세조, 에잉, 며느리가 너무 심해. 이런 시대적 말로였을까? 조선시대에는 유독 순종적인 여성상을 위하여 딸을 낳으면 순할 순자를 넣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여기에 딸을 하나 더 낳으면 이름을 또순이라고 짓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양반과 규수들은 중문 밖을 못 나가게 하고, 안방에 꼭꼭 가둬놓고서는 삼강행칠도나 공부하도록 강요하고, 삼종지인이 뭐냐는 갖가지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켜 어릴 적부터 남존 여비에 대한 세뇌 교육을 시켰다. 세태가 이러했으니 나중에는 여자들 스스로 점점 이런 체제에 익숙해져 가기에 이른다.